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교육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운영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께 직접 해당이 되거나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흔하게 접하는 식비, 간식비 단가, 출장 시 여비, 학급 운영비, 협의회비, 강사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하셨거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위쪽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영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이 이론 중심의 내용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마주치는 실무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교육운영비, 운영수당,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산을 직접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하실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헷갈리는 내용인데 이번 영상을 통해 꼭 정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중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세출 예산 과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도 많이 넣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요구서 예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학기 도중에 목적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행정실에서 각 부서의 부장님께 예산 편성 요구서를 주시면서 작성을 부탁합니다. 학교마다 양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림과 같이 세부 사업명,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산출 기초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중 세출 예산 과목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원가 통계 비목을 잘못 편성하고 집행해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출 예산 과목에 대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구성된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서 원가 통계 비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학교에서 자주 처리되는 예산 중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퀴즈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두 축입니다. 세출 예산은 크게 사업 목적과 지출 성격으로 나뉩니다. 사업 목적은 각 부서 등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먼저 파악한 후 실제 지출함에 있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나타내는 원가 통계 비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사업의 목적은 세부 사업을 통해 지출 성격은 원가 통계 비목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별 과목 해석입니다. 사업별 과목 해설에서 가장 큰 정책 사업은 인적 자원 운영부터 학교 재무 활동까지 크게 8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목별 창의적 체험활동 등 표준 교수 학습 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라면 정책 사업은 기본적 교육 활동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과목 예시입니다. 예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무기획부에서 입학식 및 졸업식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리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별 과목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될까요? 먼저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리는 교수학습 간접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인 교육활동 지원 정책 사업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단위 사업은 교무 업무 운영이고 세부 사업은 교무학사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 해설을 보면 갈로 안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학교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 항목 예가 됩니다. 세부 사업 아래 세부 항목으로 입학식 및 졸업식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리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성질별 원가 통계 비목입니다. 사업별 과목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 항목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실제 사용되는 예산 성격에 맞게 원가 통계 비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의 예를 이어서 설명드리면 입학식을 준비하면서 꽃다발 구입, 외부 인사 강의, 현수막 제작 등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다발을 구입할 때, 외부 인사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 등 이에 적합한 원가 통계 비목을 무엇인지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됩니다. 외부 인사 강의 수당 원가 통계 비목은 운영비 내에 운영 수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과 집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 수용비가 아닌 운영 수당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가 통계 비목 판단 순서입니다. 원가 통계 비목을 판단할 때는 먼저 크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교직원인지 시설인지 파악한 후에 수업을 위한 것인지 복지를 위한 건지 등 어떤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만약 학생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교육 운영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에듀파인 예산 편성 내역 예입니다. 다음은 실제 K-에듀파인 상에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은 직업교육 운영에 해당되고 세부 항목은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부 사업인 직업교육 운영의 경우 정책 사업은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 사업은 직업교육에 해당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은 이 사업 내에서 외부 강사 특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는 운영수당에 해당되고 학생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교육 운영비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예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과학 수업을 위해서 학생용 실험 재료 키트를 구입한다면 학생 교과 활동에 필요한 교구 또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는 교육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 외 학생에게 제공하는 다과 구입, 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도 모두 교육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무실 또는 부서에서 토너, 복사용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인 토너 복사용지 그리고 사무용품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에 해당합니다. 그 외 학생이 아닌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정수기 관리, 교내 소독 등도 일반 수용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학생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학생이고 학생의 복지를 위한 경비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학교 안전공제비 등이 해당되고 특히 보건실의 약품 구입비는 학생 복지비에 해당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직원 복지비는 교직원을 위한 복지 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 피복비, 특근 매식비 등이 해당되고 여기에서는 직무 관련 연수비가 교직원 복지비에 해당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의 외부 수당을 지급할 때는
예, 이는 운영수당에 해당되고 선생님들이 출장을 갔을 때 여비, 발생하는 여비에 관련해서는 예, 여비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차나 다가 구입이나 그리고 협의회비는 일반 업무 추진비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교원 자비 부담 연수비는 어느 원가 통계 비목에 해당될까요? 우선 대상이 교원이니 4번 학생복지비는 아니겠습니다. 교원 자비 부담 연수비는 직무 관련 연수비를 포함하여 3번 교직원 복지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생 수련회의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는 대상이 학생이고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이니 2번 교육운영비가 됩니다. 대부분 학생을 위한 활동에 있어 사용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교육운영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각종 협의회나 교직원들을 위한 차나 다가를 구입할 때는 교직원 복지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항목의 경우에는 4번 일반 업무 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활동을 하시면서 학생에게 햄버거 등의 간식을 지급할 때는 교육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 등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 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료의 경우에는 일반 수용비에 해당하고 학생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구독형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 구입비는 교육 운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중 세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예산 편성을 하고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들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들과 중요도를 따져서 제작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